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요. 지난 3일 기준 온열 질환자는 43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 질환자보다 3배 많은 건데요. 특히 더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전체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21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8월까지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온열 질환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깊이 살펴드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은 말 그대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이 고온에 노출되면 체온이 상승해 뇌로부터 체온 조절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신체 체표면의 혈액량을 늘려 열기를 발산하고 땀을 내 체온을 낮추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분과 염분을 잃게 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지럼증과 갈증이 유발되고 곧 온열 질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종류도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과 열사병 등 경증 질환부터 중증까지 범위도 넓은데요. 열실신은 체온이 상승할 때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 혈액량이 늘어나는데 이때 심부 혈액량이 감소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입니다. 주로 앉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혹은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하고요.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다 손실돼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고온 환경에서 강한 노동이나 운동을 하는 경우 주로 종아리, 허벅지, 어깨 근육 등에 잘 나타납니다. 열사병은요.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서 그 기능을 상실하는 질환입니다. 열사병이 발생하면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기능 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등 온열 질환 중에는 가장 심각한 단계인데요. 보통 40도 이상의 고열에 심한 두통, 오한, 저혈압, 빈맥 등이 보이고 심하면 의식 장애까지 나타나죠. 사실 이런 온열 질환에 취약한 연령층은 50대 이상 고령층인데요. 20대에서 40대 젊은 층도 전체 온열 질환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나이 불문하고 폭염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온열 질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온이 높은 오후 12시에서 5시까지 활동을 줄이고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한 하루 2리터 정도 물 섭취를 권유하고 있고요. 야외 활동이 불가피할 때는 레깅스 등 타이트한 옷보다는 헐렁한 반바지와 모자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과 실내 작업장 등 건물 내부라고 해서 폭염에 안전한 건 아닙니다. 실내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으면 낮 최고 기온이 야외와 거의 같거나 달아오른 열기 탓에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